열쇠 어딨지? 키 저기 있는데? 얘 열리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터플렉스 윤수정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BMW 모델을 데려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i7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BMW i7과 메르세데스 벤츠의 EQS를 비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두 모델은 사실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일단 이 i7 클라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 플랫폼으로 내연기관 모델에도 사용하고 이렇게 전기차에도 사용을 하고 뭐 하이브리드차, 수소차까지 여러 파워트레인을 얹을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반면에 EQS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아예 태초부터 출시를 딱 해버렸어요. 근데 과연 BMW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내연기관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걸까요? 이 BMW는 이미 애초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i3 그리고 i8을 통해서 이미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대한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i7이 내연기관 버전과 플랫폼을 공유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시승을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부터 보면요, 저도 이거를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머, 그릴이 너무 커, 돼지코 그릴 미쳤어, 이거 BMW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차는 실물이 훨씬 예쁩니다. 사실 이 차의 차체 크기를 생각하면 이렇게 커진 그릴을 넣을 법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차가 지금 길이만 5.4m에 육박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 키드니 그릴이 들어간 모습이 되게 어색하지가 않고, 오히려 이 모델이 딱 주행을 하면서 앞으로 딱 다가왔을 때는 와, 이거 되게 멋있는데? 웅장한데? 위협감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디테일을 보면은 이렇게 분리형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 위쪽에는 스와로브스키의 그 크리스털 소재가 차라락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밤에 봤을 때가 훨씬 빛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릴에도 불빛이 들어오는데요. 라이트가 켜졌을 때는 이 그릴부를 감싸는 라이트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이 차를 몰고 이제 도로를 딱 나가면은 뒤에서 막 이렇게 차를 따라가잖아요. 그럼 다 비켜줘요. 그래서 굉장한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i7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엠블럼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전기차라는 거를 표시를 해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릴에 있는 i 로고, 요걸로 차별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사실 내연기관인 7 시리즈랑 크게 차이가 없고요. 뭐 이런 메리평 도어 핸들이 들어간 부분이랑, 그리고 이렇게 호프마이스터 킹크 굉장히 굵게 들어가서 플래그십의 또 위험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뒤쪽으로 갔을 때도 이렇게 L자형의 리어 램프라든지 전체적인 디자인은 7 시리즈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엠블럼에 파란색 디테일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i7이라고 레터링이 새겨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대박인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페달을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이것도 진짜 신기한데, 와, 실내를 들여다보면요, 진짜 화려함의 극치예요. 일단은 이 도어부터 보시면은 이 스피커 부분이 굉장한 패턴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하게 굵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도어부터 쫙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이 가운데 부분까지 이 실내가 더 화려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냥 기본적인 뭔가 디자인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굴곡이 있고 굉장히 입체적인 패턴이 가미된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센터 콘솔부도 보시면은 이런 다이얼 부분, 그 다음에 볼륨 조절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어 시프터까지 모두 다 약간 크리스털 느낌처럼 반짝반짝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탈 소재가 또 이쪽에도 있는데요.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도 크리스탈로 반짝반짝 거리죠. 그래서 시트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지금 시트에 앉았을 때는 굉장히 포근하고 폭신폭신하고요. 근데 이게 내연기관 버전 대비해가지고는 시트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릎을 좀
이렇게 세워봐도 바닥이 높아진 게 좀 체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배터리가 들어간 것 때문이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탔을 때 가장 먼저 느껴졌던 거는 제가 BMW 4 시리즈를 타고 있어요. 딱 타자마자 이제 버튼부를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는 버튼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 이 안쪽,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살펴보시면 12.3인치 계기판 그리고 14.9인치의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엮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버튼이 없어서 생각보다 좀 불편해요. 그리고 이 비상등 제가 주행 중에 이렇게 켜야 할 때 보이세요? 이게 잘 안 먹어요. 세게 좀 터치를 해줘야지 이 비상등이 작동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물리적인 버튼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세게 눌러야 작동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도어에 이 잠금 버튼이죠. 저희가 저번에 문이 잠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실 이렇게 그냥 터치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이렇게 꾹 눌러주셔야지 약간 소리도 나면서 이 잠금이 딱 실행이 된다라는 거. 또 뒷자리는 이 잠금이 물리 버튼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냥 가벼운 터치만으로는 잠기지 않는다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UI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새 BMW가 이제 구성을 조금 바꾸면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앱 서랍에 들어가셔서 굉장히 많은 아이콘이 있습니다. 주행 중에 이 아이콘을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작동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이게 디자인팀이랑 UX팀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UX팀은 이런 자주 사용하고 약간 이런 기능들은 좀 버튼으로 빼놓자. 디자인팀은 아니다. 그거를 다 안에 집어넣어서 깔끔하게 그냥 만들어 놓자 라고 약간 싸움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UX팀이 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i7이 아니라 BMW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모델들이 거의 이런 디자인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BMW는 약간 UX팀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벼운 추측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주행을 나왔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i7 60 e드라이브 모델이에요. 근데 이 모델이 내연기관 7 시리즈로 따졌을 때는 760 모델이라고 불리는 거랑 같은 급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760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엔진? 그쵸, 12기통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12기통 엔진이 사실 뭐 엔진의 효율을 따지기보다는 진짜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BMW에서 12기통을 딱 얹어주는 건데 저는 이 i7을 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는 BMW가 그 12기통 엔진의 자리를 이 전기 모터가 대체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실제로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아봐도 와 진짜 부드럽다. 근데 밟아봐도 굉장히 부드럽고 엄청 조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2기통 엔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냥 더 조용하고 더 부드러워요. 전기 모터를 넣어서 뭘 표현하고자 했는지가 너무 잘 느껴집니다. 일단 뭐 파워트레인에서는 소음이 없고 다른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이 정숙성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 A필러에서 들이치는 바람 소리도 사실 잘 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지금처럼 앞차들이 이렇게 달려올 때 그 바퀴 소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달리는 주행 소음이 잘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터널 안에 주행을 할 때도 거기서는 사실 소리가 굉장히 많이 울리잖아요. 근데 그런 소음들이 많이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에는 지금 피렐리 P0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소음 저감 기술이 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면 소음이 전혀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 미쉐린 행사를 갔을 때 타이어 내부를 보여줬었어요. 근데 거기에 스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덧대놨더라고요. 그 비슷한 기술이 지금 여기 이 타이어에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느꼈을 때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파워트레인을 좀 이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굉장히 강력한 출력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차의 출력
544마력입니다. 500마력이 넘고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4.7초 만에 도달을 해요. 근데 가장 놀라운 게요. 이 차의 무게인데 이 차 무게가 그 내연기관 7시리즈보다 500kg이 더 무거워요. 한 2.7톤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시속 100km까지 4.7초 만에 도달을 한다는 거. 4초 때는 사실 옛날로 따지면은 진짜 페라리 같은 슈퍼카들이 내던 수치거든요. 이 2.7톤 그리고 굉장히 육중한 무게 막 5m가 넘어 전장이. 그런데 여기서 4.7초가 나왔다라는 거는 진짜 대단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살짝 줄였다가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와, 머리가 뒤로 이렇게 쏠려. 가속감이 진짜 좋은데 이 차의 무게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처음 받았을 때 느꼈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소형차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되게 날쌔고 엄청 가뿐하게 움직여요. 와, 이게 2.7톤이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주행을 하면서. 그리고 사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이 차가 이제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오 보이시죠? 제 머리가 계속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반응성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 차가 더 무게감을 느끼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차선을 변경할 때 와, 난 차선 변경할 때가 이 차 제일 좋아. 끼어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뒷차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재빠르게 끼어들 수가 있고 그 끼어들기를 할 때도 와, 얘 진짜 소형차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고출력이 뭐가 필요해?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뭐 그런 상황들, 끼어드는 상황들이라든지 이렇게 출력을 여유롭게 좀 내가 원할 때 뽑았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사실은 고출력이 필요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고출력이 꼭 고성능만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좀 풍요롭게 내가 필요할 때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하체 감각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플래그십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엄청 부드럽고요. 이게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가 진짜 느낌이 짱이거든요. 바퀴에 약간 마시멜로우를 껴놓은 느낌처럼 그 정도로 폭신폭신하고 뭐 1열뿐만 아니라 2열 좌석에 앉았을 때도 그냥 전 좌석에서 느껴지는 그 하체 감각이 내가 운전을 못해도 이 차가 나를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차가 운전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BMW 사실 때 뭘 가장 염두에 두고 사세요? 저는 사실 BMW 타는 이유가 운전의 재미, 내가 드라이빙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BMW를 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인딩 도로도 한번 달려봤는데요. 와, 이 차가 편안한 와중에 막 구빈진길을 지나갈 때 롤이 없어요. 진짜 심한 코너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렇게 돌아 나가도 와, 얘가 차체가 그냥 꼿꼿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자제어 시스템 덕분에 이제 이 차가 굉장히 꼿꼿하게 돌아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차가 2.7톤이잖아요. 근데 이게 요상하게 안 밀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마 피제로 타이어가 접지력이 강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체 세팅이랑 타이어의 조합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전체적으로 이 플래그십 대형 세단으로 와인딩까지도 진짜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더 원해, 막 본격적으로 주행을 막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모드가 있어요. 이렇게 스포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시트가 약간 버킷 시트처럼 조여지면서 딱 달릴 준비를 합니다. 딱 요 정도가 우리가 이제 원래 BMW에게 원하는 그런 단단함의 세팅 정도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BMW를 원래 타셨던 분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지금 이 감각이 훨씬 더 익숙하실 수가 있어요. 자, 시승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벤츠 EQS와 다르게 왜 BMW는 내연기관 플랫폼과 공유를 할까?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시승을 직접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모실 때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편안하게 모실 수가 있고 또 앞에서 운전을 할 때는 드라이빙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 차의 가격이 얼마냐? 이게 2억 2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 차가 V12기통 엔진을 단 그 끝판왕 모델을 대체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옆 동네에 벤츠 S클래스 580 롱 휠베이스 버전 있잖아요. 그게 2억 4천만 원을 넘어가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S580은 V8 내연기관이잖아요. 근데 얘는 전기차예요. 이렇게 안에 화려한 인테리어와 진짜 첨단 편의 기능들, 훌륭한 구성들을 갖추고 있고, 뭐 뒷좌석 운전자뿐만 아니라 그냥 앞에서 주행을 할 때도 굉장한 운전 재미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납득이 가는 가격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의견들 그냥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서 앞으로 이 시승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